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요즘 한동훈 장관이 또한 관심을 이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마구마구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동훈 장관 참여연대하고 또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보나마나 참여연대 그 떨거지들을 KO 시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들이 하는 짓이 위선적이기 때문이죠. 저는 참여연대 1997년도에 갔다가 99년도에 잘렸습니다. 채 2년을 못 근무하고 그들에게 잘렸습니다. 제가 잘린 이유는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참여연대 얼마나 위선적이냐면요. 여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성인이고 정치 쪽을 기웃거리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연대에 왔다 쓰리쿠션으로 해서 우회해서 정치판으로 들어가는 코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교수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법조인들도 많았고요. 교수들, 법조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는 것을 저는 참여연대 하면서 굉장히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법조인들, 교수, 인간답지 않은 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 대한 존경심 1도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위선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들이 범법을 저질러서 법에 걸리기 전까지는 그들의 일목요연한 논리에 우리는 꼴딱꼴딱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색 비리, 화이트 칼라 비리, 이들은 몇 배 더 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여연대는 뭐라 그러냐면 시민운동은 공평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시민운동은 정치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고 낮에는 주장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치를 합니다. 정치인들과 몰려다니고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어낼까를 밤에는 고민합니다. 완전히 이중적인 첩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동훈 장관이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좌파의 정치에 선수로 뛰던 사람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심판을 보려 하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퇴출시켜야 될 1호, 퇴출시켜야 될 장관 1호로 한동훈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왜일까요? 한동훈 장관이 있는 한 이들이 지네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하고 참여연대는 스크럼을 짜고 이 한동훈 장관을 내쫓아야 된다는 그런 결의를 이들은 밤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된다. 거짓부렁이죠. 사기죠. 저는 이 사실을 2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1999년 참여연대 들어갈 때는 사무실이 용산역 앞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의 요청으로 참여연대에 스카웃됐습니다. 한마디로. 참여연대는 운동권으로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권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약점인
재정 자립을 위해서 장사꾼의 머리가 조금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패한 장사꾼입니다. 그렇지만 내 장사는 말아먹었지만 내 이익 챙기는 데는 저는 어설픕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고 명분 있는 일이라면은 말하자면 제가 참여연대를 위해서 앵벌이 국장을 했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지 않는 앵벌이는 용기 있게, 용감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는 건 좀 쭈글스럽지만 시민운동, 사회를 좋게 하는 일에 쓰일 기금을 마련한다면, 당당하게 마련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참여연대에서 문화사업국장을 했습니다. 문화사업국장은 문화라는 가면을 쓴 앵벌이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여기에 임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용산에 있을 때 그 직원들, 간사들 봉급을 한 3개월쯤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봉급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뭐 간사냐 부장이냐 국장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한 70만 원 정도 봉급을 주고 있었는데 3개월여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게 고맙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면 보통 검사들하고 싸우는, 정부하고 싸우는 사람의 변호를 맡지 않습니다. 그런 변호를 맡으면 변호사가 수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그 정부,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싸워야 되는 그 사람의 변론을 맡아줬더니 그것이 고마워서 돈을 그때 3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안국동의 안국빌딩으로 이사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려서 안국동으로 갔죠. 그래서 3개월 봉급이 밀렸으니까 박원순 변호사가 저한테 우리 유명 인사, 저명 인사 애장품전을 해서 그걸 좀 팝시다. 그래서 3천만 원만 마련합시다.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참여연대라는 그때는 참여연대가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참여연대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뭐 기금 마련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 혼자 하는 건 힘들지만 그때는 참여연대에 교수들도 와서 잘 보이고 싶고 기자들까지도 와서 고개 숙이고 잘 보이고 싶고 장관들도 와서 고개 숙이고 국회의원들도 와서 다 고개를 조아릴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마련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제가 박원순 시장이 30만 원 받고 팔라 그러면 제 맘대로 50만 원, 50만 원 받으라 그러면 100만 원. 왜? 그것은 물건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여연대에 기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념이 될 만한 저명인사의 글씨라든지 애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그 사람들 구하기 힘드니까 그들에게 파는 거니까 하자가 없죠. 파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돈 정당하게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걸 강매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전화를 하고 저는 그 가격을 펌핑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한 거죠. 애장품 전시회를 한 일주일 동안 열었습니다. 지금 없어진 그 백상기념관이라는 한국일보사 맞은편에 있던 풍문여고 그 앞에 있었죠. 그래서 무려 2억 7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1년 생활비를 참여연대 1년 살림살이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눈치도 없이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2가지. 지금 노동운동이 왜 필요하냐? 노동운동은 일을 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노동운동이지. 지금 노동운동은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겠다는 그런 노동운동은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데모하다가 죽은 학생들이 있죠. 다 열사라 그러잖아, 얘네들이. 데모하다 죽으면 다 열사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사람이 열사냐? 박종철 군은 저는 열사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뜻을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고문을 당해서 갔기 때문에 박종철 군은 내가 열사를 인정하겠지만 나머지는 좀 합당하지 않다, 온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23년 전에 참여연대 회의 때 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걔네들한테 적이죠. 지네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신념을 제가 공격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이 지금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 인권운동하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작은 권리 찾기 그런 운동 했잖아요. 저는 작은 권리 찾기에 매료돼서 박원순 시장이 같이 일하자 그랬을 때 얼른 손을 잡았어요. 저를 내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죠. 저를 모함을 하는 거예요. 참여연대를 팔아먹고 다닌다. 별 5만 가지를 다 해서 제가 책을 쓰면서 돌아가신 박원순 변호사한테 나 참여연대에서 잘렸다고 이 책에다 쓸 겁니다. 쓸 건데 그리고 당신이 내 책에다가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 그래서 지금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이라는 제 책에 박원순 시장이 쓴 추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낸 책이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거기에 이 기금 마련 내용도 제가 다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이 나를 봐서 그것만은 참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책에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여연대에서 잘렸는데 이런 이유로 잘렸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좌파들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요. 사람을 이용할 때는 싹 이용해 먹고 지네들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 구겨서 짓밟아서 버립니다. 결국 저는 잘렸습니다. 왜? 박원순 시장도 그들 호랑이 등에 올려 타입는 입장이었습니다. 살림살이 도는 박원순 시장이 다 만들지만 이들 스크럼에 박원순 시장도 결국은 참여연대에서 잘렸습니다. 내용상 보면은 잘렸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적소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를 할 때는 남들 비판하는 네거티브 운동만 했지만 아름다운 가게나 희망제적소 같은 건 포지티브, 미래를 위한 미래 발전적 운동입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도 자존심이 상해서 본인이 참여연대에서 잘렸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제가 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은 다 먹거리 다 만들어 놓고 잘렸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를 별도로 조직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시민단체에 저는 많이 퍼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좌파들은요.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이냐면 제가 보기에 소시오패스가 있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네들이 이로울 때는 다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짓밟아서 구겨서 버리는 집단이 좌파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들은 우리 사회에 발붙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여연대하고 전쟁 중입니다. 작사를 내야 됩니다. 참여연대 재정 살펴보세요. 근데 이 참여연대도 그 참여사회 연구소 조그만 것만 사단법인화했고 사단법인화는 법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큰 덩어리는 사실 사단법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리를 쓴 거죠. 참여사회 연구소라는 것만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나머지 덩어리는 그냥 법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것만 국가 감시를 받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이 깨끗하게 돌아가야 될 시민운동들이 이렇게 대가리를 굴리고 정부 돈, 김대중 정권 시절, 노무현 정권 시절 다 받아먹었습니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는 저는 이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회창 대표, 이회창 후보하고 싸울 때 졌죠. 저만 거기서 보수로 찍혔어요. 저기 김 국장님은 이회창 저기 후보 지지하시죠? 거기 다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완전히 보수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왜? 박원순 변호사가 저는 데려갔으니까 낙하산이었죠. 제가 꼴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갔던 인물도 당시 전부 이회창 후보 쪽에 다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또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기 중계차들도 다 노무현 대통령 집에는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회창 후보에 줄 섰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거기에 간 사람들은 전부 이류입니다. 제가 다닐 때 있었던 장하성 교수, 김상조 씨 공정거래위원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은 아주 성향이 제가 보기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금융감독위원장 됐으면 큰일 날 뻔한 박원순 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무능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사회의 요소에 다 있었습니다. 그 안경환 교수도 제가 다닐 때 사법감시센터의 위원으로 나왔던 사람이고요. 뭐 탁현мен이나 조국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다닐 땐 없던 사람이고 그 후에 조인해서 큰 소리치고 한 몫씩 챙긴 사람들이죠.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참여연대하고 맹렬하게 붙어서 작살이 났으면 좋겠다. 이 참여연대 아주 위선적인 시민단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거 눈치챈 것 같습니다. 박수칩니다. 이겨라, 이겨라.